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나리오 저희 내용 잘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워 쿼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파워 쿼리 내용들 작업들을 단계별로 봤던 거를 이제 하나로 쭉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뭐 M 함수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레퍼런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프로모션, 그 다음에 날짜. 그래서 각 구간별로 날짜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요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의 날짜를 만들어내는 거고, 행사 품목도 라운드티와 남성 코드로 일괄적인 테이블 형태. 그러니까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게 관건인 거죠. 요거는 양식이죠. 데이터라기보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안에는 숨겨져 있잖아요. 날짜가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연속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행사 품목도 라운드티와 남성 코드로 두 가지의 지금 항목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단일한 항목으로 값으로 가질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정교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한 데이터 생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부분은 저희가 표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은 매출이라고 하는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표로 만들어 놨는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데이터 관리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파워 쿼리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매출 선택하시고 데이터에서 테이블 또는 범위에서, 엑셀 버전이신 분들은 테이블에서만 나오실 거고, 오피스 365 버전은 테이블 / 범위에서 나오는 케이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버전 오피스 365 버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출 가져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재 워크시트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닫기 및 로드를 한번 하셔서 이 녀석을 연결만 만들기로 해서 일단 이제 세이브를 해 놓는 거죠. 자, 일단 갖다 놓고요. 다시 또 이제 프로모션 시트로 가셔서 이 녀석을 테이블 및 범위로 다시 이제 이 녀석을 또 한번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재료들을 파워 쿼리로 불러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를 또 흐뭇하게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얘가 신박하게도 기특하게도 그죠? 저희는 2018.3.1, 2018.4.5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잘 말귀를 잘 알아먹었죠. 예, 날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만약에 엑셀 같은 경우는 택도 없는 일이죠. 엑셀 같은 경우는 점으로 돼 있으면은 저희가 찾아 바꾸기 위해서 점을 슬래시나 또는 다시로 전체를 다 바꿔줘야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파워 쿼리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파워 쿼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신 분들은 정말 세상 편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더 게으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엑셀이 계속 그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옛날로 돌아가기는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자, 일단 시작과 종료일로 지금 만들어내줬습니다. 저희가 일단 중요한 관건은 시작일과 종료일로 연속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행사 품목도 지금 콤마로 되어 있는 거를 단일값으로 뽑아내는 거 하나, 요게 있어요. 자, 그러면 행사 품목고 요거를 뽑아내는 건 저희 옛날에 했거든요. 파워 쿼리에서도. 일단 열을 분할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 분할을 선택하시면 지금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교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열을 분할하는 건데 그 구분교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 구분기호에서 열을 분할할 건데, 고급 옵션에 가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디폴트 값은 이거 열로 해당되는 새로운 열로 분할시키는 거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엑셀에서 이 작업을 쓰시려고 하시면 이제 행과 열 변환과 함께 열 분할이 같이 합쳐져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신박한 기능이고 저희가 작업을 편리하게 해주는 엑셀에서의 노가다를 완전히 줄여주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이런 케이스는 파워 쿼리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행사 품목에 대해서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행으로 뽑아내는 건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일과 종료일 요 두 개를 보시는 것처럼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열을 만들어서 요 열과 요 열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 원본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를 제가 빈쿼리를 가지고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빈쿼리에다가 제가 어떤 걸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속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이 날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엑셀에서 우리가 그 날짜를 형식을 그냥 숫자로 바꿔버리면 얘가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만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옵셋 값으로 날짜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엑셀에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1부터 점점 10까지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파워쿼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0까지 요거는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갈매기 표시 형태의 중괄호.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요걸 응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1에 해당되는 게 아까 프로모션의 시작일. 그 다음에 요게 10에 해당되는 게 프로모션의 종료일. 그러면 시작일부터 점점 연속된 데이터로 요거를 뽑아낸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파워쿼리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잠시만요. 삭제를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모션에서 새로운 하나 열을 만들 거예요. 새로운 하나 열을 만들어서 자, 열 추가해 가셔서 사용자 지정 열을 만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열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시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리스트로 만들 거죠. 자, 시작일. 그렇죠? 점점. 그 다음에 종료일. 그렇죠? 그 다음에 리스트의 값에 대한 부분에 중괄호로 닫으시면 구문의 오류가 검색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 사용자 지정. 새롭게 만드는 열의 이름은 사용자 지정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게 추출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 거니까 이 빈 곳을 찍으시면 이것에 대한 에러에 대한 표시가 기본적으로 저희 아래 하단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연산자 형식 및 그 데이터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연산자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리스트의 중간에 나인 점점이 있잖아요. 이 점점 연산자는 데이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1 점점 이렇게 됐을 때 1은 숫자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연성을 갖는 거는 결국은 엑셀에서 날짜는 형식만 2000년 월일에 대한 부분이 다시나 슬래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엑셀에서 날짜를 핸들링하는 건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숫자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날짜를 숫자로만 인식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랩 투 라이트에 대한 부분이 2018년 3월 1일인데 이 2018년 3월 1일을 숫자로만 인식시켜주게끔 만들어주면 이 녀석은 이런 메시지는 안 낸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있는 점점 연산자가 이러한 숫자가 아닌 날짜 형태는 적용할 수 없다. 숫자에만 적용된다. 그러면 반대로 저희는 이 날짜를 숫자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식을 저희가 어떻게 변경시켜 주실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작일에 대한 부분 있죠. 요거를 이 녀석을 날짜를 숫자로만 만들어주는 레퍼런스, 즉 M 함수를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날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숫자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뭐가 있냐면 number fro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써야 되죠. n number 보시는 것처럼 from. 자, 여기 만약에 오피스 365 버전이 아니시면 이런 인터넷 가이드가 안 나오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물론 좀 짜증은 나죠. 이렇게 나오는 거와 또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좀 짜증이 나겠지만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 보시는 number.from.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죠. 넘버로 만들어주는 함수인데 from,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이 녀석을 넘버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녀석 시작일을 이걸 해석해드리면 시작일로부터 넘버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mbr number.from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감싸 주시면 자, 이제 감싸 주시면 구문 오류 안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딱 눌러서 보시면 드디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에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찍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160. 그러니까 2018년 3월 1일은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160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장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거 확장시킬 겁니다. 세행으로 확장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날짜에 대한 값이잖아요. 이 날짜에 대한 값을 저희는 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날짜다라고 형식만 지정해 주시면 3월 1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가 좀 보시면 쭉 보시면 4월 5일까지 여기 보시면은 4월 5일까지가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4월 5일까지 나오고 4월 5일부터는 다시 또 5월 1일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머플러, 남성 구두, 라운드 T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T 4월 5일까지 나오고 다시 또 남성 구두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쭉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시작일과 종료일은 저희가 필요가 없죠. 구간값이 이미 이제 이걸로 확장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 품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적용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프로모션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로우 데이터는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테이블처럼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양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적어요. 하지만 제거된 열쇠 우리가 정교화를 시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편하기 위해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좀 불편하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하지만 주요 관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날짜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요소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처리되는 부분에서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출에다가 요거를 참조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데이터는요 일자별 제품명 판가 수량이 나와져 있죠. 프로모션에는 일자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모션 종류와 행사 품목과 할인율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가져오게 되면 되는 거죠. 즉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은 날짜와 품목에 대한 두 가지의 비교가 있겠죠. 날짜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명. 지금 보시는 변경된 유형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얘가 일자, 즉 날짜와 시간이 같이 되어 있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요거를 그냥 날짜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물어보겠죠. 얘가 이미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새 단계를 추가할 거냐 아니면 기존 단계를 바꿀 거냐. 왜냐면 여기까지는 지가 한 거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뭐 바로 덮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쿼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병합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저는 새롭게 병합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이걸 또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새롭게 병합을 하고요. 새로운 쿼리로 병합을 하고 제가 매출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집합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연도수가 많이 나온 이 집합이 큰 거죠. 집합이 큰 거예요. 매출이 더 훨씬 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프로모션을 붙여 놓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자 하나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부분이 같이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일자와 품목, 제품명도 같이 참조해서 두 개를 가지고 브이로그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자만 가지고 하시면은 다른 것들도 같이 섞여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 일자와 제품명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제품명 선택하시면 여기에 첫 번째 기준은 일자, 두 번째 기준은 제품명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프로모션에서는 이름을 제가 안 바꿨기 때문에 자,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행사 품목 1, 2 매출에서 1, 2는 일자 제품명 그 다음에 프로모션에서는 사용자 지정 1, 그 다음에 행사 품목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852개 중 28개가 지금 같은 일치한다고 나와져 있죠. 당연히 852개는 매출을 의미하는 거고요. 28개는 지금 보시는 이 프로모션 테이블에서의 몇 개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거는 원래 열이름 접두사를 사용 해제하시고요. 그러면 이 머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앞에 붙기 때문에 프로모션 명 필요하죠. 그 다음에 행사 품목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저희는 매출에다가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행사 품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품목만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용, 할인율,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건 날짜잖아요. 날짜는 필요 없고요. 적용 할인율하고 프로모션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시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남성 단화, 그 다음에 그 날짜에 해당되지 않은 프로모션 기간에 해당되지 않은 녀석은 프로모션 명이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적용할 할인율도 당연히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또 20분이 거의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이 적용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시려고 하시면 어차피 널값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수량에다가 널값 곱하면 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로로 맞춰주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어요. 곱하기이기 때문에. 자, 저는 판매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적용 할인율 요 세 개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할인 적용에 대한 부분의 매출값이 되겠죠. 물론 할인 적용률은 약간 좀 보정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요걸 쓰시려고 하시면 열 추가 가셔서 열 추가해서 판매가, 수량,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거 저희가 저번에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새로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열을 추가하셔서 만들 건데, 간단하게 사칙 연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할 때는 굳이 열을 추가하셔서 거기서 어떤 것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이렇게 더하기를 할 때는요, 대량으로 더하기를 할 때는 해당되는 열을 우리가 원하는 열들을 선택하시고 열 추가해 가보시면은 숫자에서 표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곱하기를 눌러볼게요. 저희는 다 곱할 거잖아요. 판매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적용 할인율 이건 약간 보정을 해야겠지만 자 그래서 곱하기를 딱 누르시면은 얘를 다 곱해버려요. 그래서 곱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판매, 수량, 그 다음에 할인 적용률에 대한 부분을 다 해서 곱셈이라고 만든 거고 그것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 이게 곱셈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실 거예요. 곱셈이라고 하는 열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 이름이기 때문에 텍스트 의미에서 앞뒤로 끈타운뼈가 들어간 겁니다. 자, 저희는 요거를 할인가 적용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수식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할인가 적용. 자, 그 다음에 할인가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프로덕트 대충 이제 느낌 오시죠? 아, 리스트를 곱하는 거구나. 근데 어떤 리스트냐면 판매가에다가 수량 곱하기 적용 할인율 이거 나와 있잖아요. 적용 할인율을 다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죠.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1 마이너스 그죠? 1 마이너스 적용 할인율로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감싸 주시면 요걸 곱해주는 거예요. 자, 판매가에다가 수량에다가 1 마이너스 적용 할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만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널값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객 감사 할인율이 들어간 거는 내용이 바뀌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 그냥 매출을 만약에 할인가 적용 전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수량 곱하기 판매가 이 두 개 선택하시고 만약에 빼기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먼저 나온 놈에서 두 번째 선택한 놈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빼기 하시면 제가 먼저 판매가를 선택했잖아요. 판매가 빼기 수량. 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수량 나누기 판매가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나누기 보시면 나누기 하시면 수량을 판매가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계산열 또는 뭐 여러 개의 계산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2열까지를 다 더해야 되는 경우에는 세 열 만드셔가지고 요거 클릭하시고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다 더할 녀석들을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나와 있는 열 추가의 표준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지금 여기에 선택이 안 된 이유는 여기에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닌 텍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만약에 더 곱한다 라고 하시면 곱하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00분열 나누기 빼기 간단한 사칙 연산을 그냥 열을 추가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할인가에 대한 부분들,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면 계산은 쉽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가 곱하기 수량 요거 녀석을 곱하기로 만들고요. 요거는 그냥 매출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곱셈을 매출 그 다음에 가로 할인 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보시면 할인 전이고요. 이건 할인가 적용이죠. 이제 갭을 만들게요. 갭. 자, 그러면 할인 전에서 할인가 적용된 걸 빼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전에서 할인가 적용 컨트롤 키 누르시고 두 번째 녀석 선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뺄 거니까요. 요거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열 추가에 표준가셔 숫자에서 그 다음에 빼기. 그래서 이름은 뺄셈이 아니라 여기 바꿔주면 되죠. 요거를 갭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판매가, 수량, 그 다음에 할인 적용률 요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제가 열을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일자, 제품, 프로모션, 그 다음에 할인 적용 전, 후, 그 다음에 갭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여기 집계를 하셔야 되니까요. 자, 아까 보셨던 저희 결과에서 보시면은 이거 연도별로 또는 월별로 이걸 또 찢어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해당되는 일자 있죠. 일자를 선택하시고, 자, 저는 이 녀석을 열 복제를 할게요. 아니시면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열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선택하시고 열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자, 일자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만.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을 기반으로 해서 연도만 뽑아줬죠. 열 추가예요. 변환이 아니고요.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일자 선택하시고 열 추가해서 저는 월 이름을 뽑아낼 거예요. 아우, 정말 세상 편하죠. 자, 그러면 일자별, 연, 월에 대한 대충 여러분들이 파워 쿼리를 가지고 날짜 테이블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시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감안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 일자는 필요 없다, 내가 집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라고 한다고 하시면 요거는 나중에 제거해 주셔도 전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엑셀 같은 경우는 난리 나죠. 원본이 없어지면 수직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사하셔서 값으로도 붙여넣기 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는 연, 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요걸 그룹화할 겁니다. 자, 연, 월, 프로모션을 선택하시고 홈 메뉴에 그룹화를 선택하시면 먼저 프로모션명, 그 다음에 연, 월 이름으로 그룹화를 할 건데, 자, 집계 합계를 할 거예요. 자, 뭐를 합계할 거냐면 할인 전, 매출 할인 전이고요. 다시 또 합계를 하는데 그때는 할인가 적용, 다시 또 집계를 추가할 거고요. 합계를 할 건데 그때는 갭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다 산별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도별, 월별, 프로모션별로 어떻게 해요? 썸이프를 하는 거죠. 조건이 있는 부분으로 이제 다시 또 합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인 전 매출, 새 열 이름은 할인 전 매출, 그 다음에
할인 후 매출, 그 다음에 저는 요거는 차이.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 없는 거는 어떻게 돼요? 없는 거는 프로모션 적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연도별, 월별, 할인 전과 할인 후.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프로모션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죠.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 자, 제가 요거를 선택하시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원래 요 이름 바꿔주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결과만 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다음으로 로드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 연결만 만들기 해서 제가 원하는 집게 있죠? 요 시트에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 결과에 대한 쿼리를 다음으로 로드해 주신 다음에 표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결과 가져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되셨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레이아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시냐에 따라서 뭐 이제 여기 보시는 이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꾸미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게 조건열을 만드셔서 이게 널 값이면 프로모션 없음, 그죠? 프로모션 적용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만들어 주셔서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차트를 만드시면 간단하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원본 소스로도 쓰일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집계를 한다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룹화에 대한 부분은요. 그룹화를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집계만 하면 된다. 해당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죠. 요거 삭제하는 거죠. 삭제하고 프로모션 명별로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떤 프로모션 적용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할인 전과 할인 후, 그 다음에 건수에 대한 부분 카운팅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걸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쉽게 추가해서 행 카운트, 그 다음에 건수 이렇게 하시면 행 카운트를 하시게 되면 프로모션이 안 일어난 거는 824건이 되는 거죠. 결과를 그냥 여기다가 보여드리면 해당되는 내용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프로모션 없는 건수는 할인 전 매출이나 할인 후 매출은 차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프로모션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요. 824건이고요. 고객 감사는 9건, 그 다음에 하계 세일은 11건. 해당되는 프로모션 기간에 대한 부분의 매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값을 만들어내면 여기에 위에 보고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 매번 쓰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오시면 되고 또 이거 좀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해당되는 부분의 쿼리를 또 복사하셔서 요것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까 보셨던 전 단계로 만들어 놓으셔도 새롭게 여기다 붙여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 계속 추가되거나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만 바뀌시게 되면 해당되는 두 개의 장표만 가지고도 데이터 새로 고침하시면 얼마든지 엑셀에서의 그런 과부하적인 것들 또는 노가다 작업들을 그때그때 하지 않으시고도 그냥 클릭만으로 새로 고침만으로도 효과적인 걸 뛰어넘어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번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거 날짜 데이터를 어떤 구간별로 나 있는 거를 이렇게 확장을 시킬 때 날짜를 리스트로 해서 리스트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연속 데이터로 좀 확장을 할 건데 그때 날짜로서는 리스트의 연속적인 시작과 구간값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리스트로 이제 숫자로 만들어서 리스트로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쓰는 함수가 number.from이라고 하는 m 라이브러리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